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동구 온라인 정보화 교육 채널 2를 담당하고 있는 한컴 캠퍼스 강사 김현진입니다. 저희 그동안 1회차부터 4회차까지 했던 내용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1회차 때는 한글 전반적인 화면 구성, 그 다음에 메뉴들 이런 것들 위주로 제가 보여드렸었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글 입력한 후에 글자 입력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한자 특수문자 이런 거 바꾸는 방법도 좀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회차 때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 2회차 때는 글자 모양이라고 해서 무슨 뭐 궁서체, 뭐 맑은 고딕 이런 식으로 폰트, 글자 모양을 폰트라고 하죠. 그래서 글자 모양 바꾸거나 아니면 글자 크기, 그래서 글자 모양 위주로 바꾸는 내용들을 진행해 봤어요. 글자 크기는 기억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10, 20 이런 식으로 숫자 옆에 PT라고 해서 10포인트, 20포인트 이런 식으로 기준 단위는 포인트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3회차 때는 문단 모양이라고 해서 저희가 요거를 한번 열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각 문단마다 이런 모양을 넣거나 아니면 뭐 정렬을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단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문단 모양은 엔터 친 이후까지가 여기까지가 한 문단, 또 엔터부터 다음 엔터까지가 한 문단, 이렇게 이제 문단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문단 모양 바꾸는 내용들을 저희가 3회차 때 진행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4회차 때 지난 시간이었죠. 4회차 같은 경우는 도형을 이용해서 책갈피 만들기를 했었는데요. 도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도형 안에 있는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또는 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 개의 도형을 만들어 놓고 그 도형의 선을 반원으로 둥글리거나 또는 직사각형 한 개 얇게 만들어서 여러 개로 복사하고 그 다음에 정렬을 세로 기준으로 똑바로 이제 간격을 맞춰서, 그래서 요거 한 개를 만들어 놨었죠. 저희가 그리기 마당에 있는 그림들 모아서. 그래서 한 개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얘를 블럭 잡아서 그룹에 개체 묶기를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한 개의 여러 개의 도형을 한 개의 도형으로 묶어 놓은 상태에서 얘를 복사해서 4개 정도 만들었었죠. 그쵸?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선택해서 도형 색깔 변경해주고 그림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책갈피를 한 개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변형을 해서 저희가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도형 만들기까지 저희가 진행했었죠. 그래서 오늘 5회차 때는 도형 만들기 좀 해보고, 그리고 다른 기능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 닫으시고 바탕화면에 한글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도형 안에서 직사각형과 타원 위주로 그림을 그렸죠. 그쵸?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도형이 사각형과 타원뿐이 없기 때문에 삼각형이라든가 별 모양이라든가 이렇게 특별한 경우의 도형들을 만들기는 이 안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도형을 복습 차원에서 그리기 마당이라는 곳을 한번 들어가 봐서 이 안에도 도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도형들을 한번 선택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기 마당 클릭. 자, 그리기 마당 들어오시게 되면 그리기 조각이라는 이 메뉴 안에 선택할 꾸러미의 종류별로 쭉 메뉴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도형 안에 있는 도형들 말고 기타 다른 도형들을 그리고 싶으시면 지금처럼 그리기 마당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기 마당. 자, 그리기 마당 안에 기본 도형도 있고 블록 화살표, 순서도, 별빛, 별및 현수막 이렇게 있는데, 기본 도형을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맨 위에. 자, 맨 위에 기본 도형을 클릭해 보시면 직사각형, 다이아몬드, 타원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을 Shift 키 누른 채로 정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얘를 회전시켜서 만들었었죠. 그쵸? 그렇게도 만들지만 기본적으로 이 안에 여러 가지 도형들이 삼각형, 뭐 육각형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선택해서 그리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왼편에 블록 화살표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블록 화살표 클릭. 자, 이 안에는 보면 화살표가 종류별로 여러 개가 있는데요. 보면 위아래로 다 사방에 있는 화살표도 있고 뭐 위쪽 꺾인 부분 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화살표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그리실 때는 그리기 마당에 블록 화살표로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원하시는 화살표들을 고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순서도 같은 경우도 때에 따라서 필요한 도형들이 있으면 이 안에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준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순서도에서 주로 그리시고, 저희가 오늘 별 모양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순서도 밑에 별 및 현수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별 및 현수막. 요거를 터치해 보시면 오른쪽에 폭발 1, 2 포인트가 4개인 사각형, 포인트가 5개인 것 여러 개가 있죠. 그쵸? 그 중에서 별 모양은 요거죠. 5개. 포인트가 5개 있는 요거. 자, 별 모양을, 요 포인트 별 모양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도형을 그리시는데 저희가 별 모양도 전체적인 이 삼각형 모양이 똑같아야지 이쁠 거예요. 그쵸? 근데 요거를 쉬프트 키를 이용해서 그리시게 되면 얘는 똑바로 안 그려져요. 사이즈가. 그죠? 사각형이나 원하고 좀 달라요. 모양이 여러 개다 보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별 모양을 일단 별 모양을 아무렇게나 먼저 그리세요. 그리기 마당에서 별을 더블 클릭해서 그냥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드래그를 해서 쭉 사이즈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그리세요. 그리시고 이 그림을 도형 위에서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자, 열렸나요? 자, 열렸으면 여기서는 지금 현재 너비와 높이 값이 각각 틀릴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이즈로 그리려고 하면 너비와 높이를 같은 형태로 수치를 바꿔주시면 되는데, 여기 위에 너비를 83으로 맞춰주시고 높이도 83으로 맞춰주세요. 자, 너비와 높이를 83으로 입력해 보세요. 자, 다 입력하신 분들은 설정 클릭하시거나 엔터 치시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위아래는 같긴 한데 약간 모양이 좀 길쭉한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위아래 수치를 직접 쉬프트 키를 이용해서 그릴 때 정확한 사이즈가 안 나올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직접 수치를 맞춰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형에서 지난번에 직사각형 그려서 뭐 모서리 곡률 반원했던 거 기억나시죠? 잠깐 볼까요? 직사각형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선에서 반원을 했더니 이렇게 둥글려졌어요.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책갈피를 만들었는데 이 도형 안에다가 색도 넣어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도형을 더블 클릭, 별 모양을 더블 클릭하시고 지금처럼 개체 속성이 뜨면 채우기로 들어오시면 돼요. 채우기. 채우기 들어오셨어요? 자, 채우기 들어오셨으면 이번에 보통 우리가 단색 위주로 채웠죠. 빨강이면 빨강, 파랑이면 파랑 이렇게 단색 위주로 저희가 들어왔었는데 여기 색을 선택하시면 면색 부분을 저희가 선택해서 진행했었죠. 그리고 문단 모양에서는 면색과 무늬색을 골라주고 무늬 모양을 체크 모양, 이런 줄 모양 형태로 하게 되면 도형 안에 색깔도 같이 이런 무늬로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색은 저희가 해봤는데 그 색 밑에 보시면 그라데이션이라고 있죠. 그라데이션.
자, 요게 뭔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라데이션을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자, 그라데이션 선택하시게 되면 면색은 고를 수 없게 비활성화로 바뀌어요. 이거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라데이션 안에서는. 자, 그라데이션은 어떤 거냐면 두 가지 색깔을 시작색과 끝색을 골라서 그 색깔을 자연스럽게 두 가지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라데이션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시작색과 끝색이 이미 흰색과 검정으로 지금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유형 밑에 보시면 수직, 수평, 오른쪽 대각선, 왼쪽 대각선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로 이 그라데이션을 줄 건지 유형을 고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시작색과 끝색을 내가 뭘로 해야 될지 결정을 잘 못하겠어요 할 경우에는 이 유형 밑에 보면 클래식부터 쭉 여기 클릭해서 내려보시면 여러 개의 글들이 있어요. 블랙홀, 세봄 뭐 쭉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다른 색깔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밑에 보면 한이바람이라고 있을 거예요. 한이바람. 조금 내리셔야겠죠. 스크롤바를. 자, 한이바람 선택하시고 요거 선택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이바람. 자, 한이바람을 클릭하시면 시작색은 여기 옥색인가요? 민트 같은 옥색. 끝색은 짙은 파란색으로 선택이 이미 돼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한이바람을 선택하고 설정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한이바람이란 걸 선택했더니 이 부분은 약간 민트색에 가깝게 색이 되어 있고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점점 짙은 색깔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색상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바꿔줬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 자, 이 상태에서 화면 위쪽에 보시면 그림자 모양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림자 모양. 자, 요거는 도형이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메뉴는 아예 없어요. 그죠? 별 모양을 선택했을 때, 클릭해서 조절점이 있을 때만 보이는 메뉴이기 때문에 이 모양이 그림자 모양이란 메뉴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다시 요걸 잘 선택해서 자, 그림자 모양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그림자 모양 중에 여기 보시면 그림자 모양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각각 그림들이 이렇게 있죠. 그쵸? 그래서 보면 이렇게 짙은 여기 푸른 계열에 있는 색은 현재 도형. 그 다음에 그 뒤나 아래나 이런 부분에는 회색으로 되어 있는 도형들이 보이시죠? 요거는 그림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형을 기준으로 그림자를 왼쪽 위쪽으로 할 건지 또는 뭐 오른쪽 아래로 할 건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원하시는 걸 골라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요거를 고를 거예요. 오른쪽 쪽에 요거 네 번째 거죠. 오른쪽 아래죠. 자, 그림자 모양 중에 요거를 클릭하면 오른쪽 뒤네요. 자, 클릭하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 도형을 하나 그려놓고 단순하게 색상을 면색을 단색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고 또 그림자 모양까지 넣어서 이렇게 다른 형태의 도형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다른 형태로.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기본 도형 안에서 그린 게 아니라 다른 모양의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그리기 마당에 선택할 꾸러미를 별 및 현수막에서 요거를 골라줬죠. 그쵸? 그래서 얘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별 모양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위아래 맞추기 위해서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기도 했지만 지금 별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에서도 크기를 잡아줄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 그래서 여기에서 직접 써도 돼요. 이렇게 75 엔터. 엔터 쳐야 바뀌어요. 또 여기도 75 엔터 치면 각각 위아래 너비와 높이가 75인 형태의 별 모양이 됐고,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해서 그라데이션 들어가서 저희가 조금 전에는 한이바람이라는 걸 선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카오스를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카오스 선택했더니 색깔이 또 바뀌었죠. 그쵸?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설정을 하시고, 여기 설정하셔도 되지만 아까 우리 그림자 모양을 여기 들어갔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림자 탭을 선택하면 이 안에도 이 메뉴가 있어요. 이 안에도.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고 설정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별 모양을 그려서 그림자 효과와 그라데이션을 지난번에 도형 그려서 책갈피 만들었던 것처럼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봐 드렸어요. 자, 요거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볼게요. 파일에 다른 이름 저장 클릭하시고, 저처럼 다른 이름 저장 대화 상자가 뜨면 위치는 문서 작성, 바탕화면에 문서 작성으로 들어오시고, 파일 이름은 별로 맞춰서 저장해 볼게요. 저장. 자, 이렇게 별 모양을 도용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 5회차 수업 때 뭐를 할 거냐면 동화책 만들기라는 메뉴를 한번 해볼 텐데, 이건 메뉴라기보다 동화책 만들기를 해보는데 그 안에서 찾기와 찾아 바꾸기, 그 다음에 인쇄, 요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찾기라는 거는 여러 페이지의 글들 중에 내가 특정 단어만 골라서 찾는 방법이고, 그 특정 단어를 찾았다 하면 그 특정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는 찾아 바꾸기라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저희가 글을 좀 써보고 찾기와 찾아 바꾸기를 하셔야 될 텐데, 글 쓰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우리 그때 그 문서 작성에 관련돼 있는 자료 다운로드 받으신 거 있죠?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볼 텐데, 지금 별 모양이 있으시거나 저처럼 빈 문서 상관없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위에 왼쪽 부분에 노란색으로 폴더 열려있는 그림 같은 모양이 있을 거예요. 얘가 불러오기 단추예요. 그래서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오는 모양인데,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불러오기 클릭. 자, 바탕화면에 문서 작성으로 들어오시면 이 안에 저희가 다운로드 받았던 폴더가 2개가 있죠. 이 중에서 준비 파일을 2번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시고, 준비 파일 중에 민속놀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민속놀이, 이거 찾아보세요. 자, 민속놀이 더블 클릭. 자, 지금처럼 민속놀이 들어오시게 되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즐긴 민속놀이라는 글이 줄다리기, 강강술래, 곶싸움놀이, 이렇게 3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 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 7, 8줄 정도 되는 이 문서가 있는데, 이런 문서 안에서 내가 특정 단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자꾸 닫히네요, 또. 자, 그래서 요거 제가 잠깐만, 저는 혹시 몰라서 저장을 바탕화면에 따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한번 해볼 텐데, 커서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 조선시대 왼편부터 오른쪽 아래로 쭉 이렇게 순차적으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커서는 이 왼쪽 맨 위에 첫 번째 시작되는 글에 올려놓으세요. 여기에다가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화면 위 오른쪽쯤에 보면
찾기라고 해서 망원경 그림과 같이 있죠. 요거. 그죠? 여기 찾기를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자, 찾기 클릭. 자, 찾기 안에 보니까 찾기라는 메뉴도 있고 찾아 바꾸기라는 메뉴, 다시 찾기, 찾아가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밑에 두 개는 잘 안 써요. 대부분이 찾기와 찾아 바꾸기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먼저 찾기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커서는 조선시대 조 앞에 있고 위에 찾기에서 찾기 클릭. 자, 찾기 클릭하시게 되면 찾을 내용이 뭔지 물어보는 창이 떠요. 찾을 내용이. 그래서 여기에다 찾고 싶은 단어를 쓰시면 되는데 저희는 뭐라고 쓸 거냐면 민속 띄고 놀이 이렇게 써보세요. 자, 민속 띄고 놀이. 이거 띄어쓰기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뭘 또 해줄 거냐면 찾을 내용을 입력하셨으면 선택사항이라는 게 있고 찾을 방향이 있어요. 그죠? 찾을 방향이 아래쪽도 있고 위쪽도 있고 문서 전체가 있는데 여기서 아래쪽과 위쪽은 뭘 뜻하냐면 커서 중심으로 아래쪽 위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커서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문서 전체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 열려있는 파일 전체에서 찾는 거기 때문에 문서 전체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할 거냐면 민속 띄고 놀이라고 지금 저희가 찾을 건데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붙어 있건 떨어져 있건 다 찾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쵸? 그래서 띄어쓰기 무시까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자, 민속놀이 쓰시고 띄어쓰기 무시 클릭. 그 다음에 찾을 방향은 문서 전체 클릭.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문서가 이 찾기라는 메뉴 때문에 가려져 있죠. 그쵸? 그래서 이 찾기라고 써져 있는 옆에 빈칸 요 부분에 마우스를 맞춰두고 왼쪽 버튼 꾹 누른 채로 밑으로 이렇게 좀 내려보세요. 이 본문이 보이게. 자,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오른쪽에 다음 찾기를 한번 클릭해 보면 이렇게 찾았죠. 블럭 잡았죠. 그죠? 다음 찾기를 클릭했더니 이거지 하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블럭 잡아서 한 번 더 눌러보세요. 다음 찾기 클릭. 자, 저희가 검색할 때는 분명히 민속 띄고 놀이라는 걸로 찾을 내용을 썼는데 띄어쓰기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 띄어쓰기한 민속놀이도 찾고 붙어있는 민속놀이도 찾아주죠. 얘가. 자, 이런 식으로 다음 찾기 이렇게 하시게 되면 민속놀이가 있는 거는 계속 찾고 그 다음에 계속 다음 찾기를 하게 되면 끝까지 찾았을 경우 더 이상 찾을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누르면 아, 이제 다 찾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 지금과 같은 작업은 우리가 동화책 만들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화책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됐든 여러 페이지에 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서 그 근처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어떤 특정 단어를 넣고 지금처럼 찾기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글 수정한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내용들을 단어들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들이 어디 들어있는지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렇게 여러 페이지의 글을 만들어 놓고 그 어떤 특정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꿀 때 그때도 이제 쓰시는데 그거는 바꾸기라는 기능을 누르게 되면 찾을 단어, 바꿀 단어 이렇게 넣어가지고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찾기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 단어들만 찾아봤죠. 그 다음에 제가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건 보세요. 그냥. 그래서 찾기라는 걸 클릭해서 이번엔 놀이를 한번 해볼게요. 놀이에서 엔터 쳐도 돼요. 엔터
엔터 이렇게 찾죠. 놀이에 해당되는 단어들만 계속 찾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특정 단어들을 찾으실 때는 문서 전체를 두시고 찾기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찾기라는 메뉴를 한번 저희가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바꾸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찾아 바꾸기라는 기능을 한번 해볼 텐데, 자, 이 상태에서 불러오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불러오기. 자, 요건 좀 짧으니까 긴 걸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메뉴 상자, 메뉴에 불러오기라는 단추를 클릭하셔서 문서 작성 안에 준비 파일 여기 안에 보면 동화라고 있어요. 동화. 동화 더블 클릭. 자, 동화 더블 클릭했더니 저처럼 나왔나요? 돼지치기 왕자와 어리석은 공주라는 동화가 나왔어요. 여기 밑을 좀 내려보면 이렇게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에 동화 내용이 담겨 있는 글이 있는데, 얘도 한번 저장해 봐야겠어요. 저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자,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안에서 어떤 글을 먼저 찾아볼 거냐면, 일단 커서는 돼지치기 돼자 왼쪽에다 커서 두시고, 여기에다가 맨 앞에 커서 두시고, 아까처럼 찾기라는 메뉴를 클릭해 볼게요. 찾기 요거 클릭. 자, 찾기 클릭하시게 되면 첫 번째 보이는 찾기라는 메뉴로 들어왔어요. 아까와 똑같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공주라고 써보세요. 공주. 자, 다른 거는 저희 검색 안 하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금 보면 커서가 이미 돼자 안쪽에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찾을 방향이 기본이 아래쪽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 이 글 기준으로 아래쪽을 쭉 찾기 때문에 전체와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찾기 누르시기 전에 항상 맨 앞에 커서 두는 거 잊지 마시고, 만약에 이걸 잊으셨다 하면 문서 전체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보통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건 그냥 보세요. 이 상태에서 찾기 하면 이렇게 찾아주죠. 그쵸? 이렇게 찾아줘요. 근데 단순히 찾기 말고 찾아서 바꿀 거예요. 이제 바꿀 거예요. 그럼 공주라고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찾기 말고 그 밑에 보시면 바꾸기라는 메뉴가 있죠. 바꾸기. 요거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바꾸기 클릭. 자, 바꾸기를 클릭했더니 찾을 내용은 공주고, 바꿀 내용은 뭘로 바꿀 거니? 라고 물어보는 빈 글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죠. 커서도 여기 들어가져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백설공주 한번 써볼까요? 백설공주. 공주라는 글을 찾아서 전부 백설공주로 바꿔줄 거예요. 공주라는 글을 찾아서 전부 백설공주로 바꿔줄 거기 때문에 찾을 내용에는 공주, 바꿀 내용에는 백설공주를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동으로 이제 선택사항에 요게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 조사 자동 교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공주와 공주에게 공주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자동으로 알아서 바꿔주겠다, 뭐 자동 교정해주겠다 이런 뜻인데, 일단 요건 그냥 그대로 두시고 백설공주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 창을 조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바꾸기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바꾸기 클릭. 자, 바꾸기 두 번 클릭하면 첫 번째 있는 공주를 찾아서 백설공주로 바꿔놨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나오기 전에 잠깐만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제목은 어리석은 공주에서 어리석은 백설공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단어를 바꿔주기도 하는데 나는 이 백설공주라는 본문 안에 있는 글들을 다른 글꼴로 좀 바꾸고 싶다. 눈에 띄게 좀 바꾸고 싶다. 그러실 경우는 이 바꿀 내용 오른쪽 끝에 있는 망원경, 요 줄 끝에 있는 망원경,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자, 여기 중에 바꿀 글자 모양이라는 게 있어요. 바꿀 글자 모양. 그래서 내가 저 백설공주라는 단어로 바꿀 건데 그 글자는 다른 모양으로 바꾸고 싶다 하실 때 바꿀 글자 모양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클릭하시면 글자 모양 대화 상자가 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글꼴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자, 여기를 클릭하셔서 뭘로 바꿀 거냐면 HY 시리즈로 갈게요. 자, HY 시리즈 쫙 뜨죠? 이 중에서 HY 엽서 M을 찾아보시는데 요게 스크롤바가 중간 좀 되어야지만 이게 보이네요. 자, 요거 중간쯤으로 내려오셔서 HY 엽서 M을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자, 여기 보면 H와 엽서 L도 있고 M도 있죠. 그렇죠? L은 라이트라고 해서 조금 얇은 느낌. 그 다음에 미디움이 약간 두꺼운 거. 그 다음에 B라고 되어 있는 거는 볼드라고 해서 좀 두꺼운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H와 엽서체는 볼드체는 없네요. 일단 M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기준 크기도 좀 키워볼까요? 이게 기본 10포인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눈에 띄게 15로 바꿔볼게요. 기준 크기 15, 글꼴은 HY 엽서 M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속성 중에 진하게 별 반응이 없네요. 자, 진하게 두 번 클릭해야 바뀔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미리 보기 보시면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눈에 띄게. 그죠? 이렇게 진하게 바꿔두시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까지 바꿔볼까요? 자, 글자색 옆에 클릭하셔서 파란색 계열. 저는 요게 코랄드 블루래요. 에메랄드 블루. 뭐 상관없어요. 어떤 색이든 본인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한번 클릭해서 저 그냥 파란색 계열로 해볼게요. 요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설정 한번 해보세요. 설정.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바꿀 준비는 되어 있고 자, 이 상태에서 모두 바꾸기 한번 해볼까요? 모두 바꾸기 클릭. 자, 모두 바꾸기를 클릭했더니 바꾸기 클릭할 때는 하나씩 바꾸는데 지금처럼 모두 바꾸기를 클릭하면 뭐라고 뜨냐면 문서 끝까지 44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44번을 바꾼 거예요. 지금 이 44번을 찾았어요. 얘가. 그러면 찾음에서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뜨면 다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고 닫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닫기 클릭. 자, 그러면 공주라고 되어 있는 글을 백설공주로 이렇게 큰 글씨로 전부 바꿔놨어요. 밑에까지 쭉 한번 내려보세요. 쭉 다 바꿨죠. 그죠? 그래서 어떤 글을 특정 글을 이렇게 써놓고 내가 그거를 저걸로 바꿀 걸 이런 식으로 하실 경우 그럴 경우 지금처럼 커서 맨 앞에 두신 상태에서 찾아 바꾸기로 들어오셔서 찾을 내용, 바꿀 내용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모양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돼지치기 돼자 앞에 또 마찬가지로 커서 처음에로 이동하시고 이번에는 찾기로 안 가고 바로 찾아 바꾸기로 가볼게요. 찾아 바꾸기 클릭. 자, 조금 전에 했던 내용 그대로 나오죠. 그쵸?
이번에는 찾을 내용이 왕자. 찾을 내용은 왕자. 바꿀 내용은 개구리 왕자. 그냥 쭉 붙여 쓸게요. 찾을 내용은 왕자, 바꿀 내용은 개구리 왕자 써보세요.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여기에 들어가셔서 글자 모양을 바꿔야죠. 그쵸? 개구리 왕자가 기본에 있는 글과 다르게 아까 백설공주처럼 다른 걸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 글자 여기 또 현미경 망원경이죠. 망원경 클릭하셔서 바꿀 모양 글자 모양 클릭 저처럼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기본으로 아까 우리가 바꿔놨던 게 있었잖아요. 백설공주 파란색 다른 글꼴로. 그래서 클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창이 안 뜨시는 분들은 한 번 더 클릭하시면 돼요. 한 번 더 클릭하면 나와요. 자, 여기도 기준 크기를 이번에도 15 똑같이 맞춰볼게요. 15 기준 크기 15. 그 다음에 이번에 글꼴은 궁서체로 해볼까요? 궁서체. 자, 여기 위에 그냥 있으면 바로 보이네요. 궁서체. 자, 바꿀 글꼴은 궁서체로 선택해 주시고 여기 밑에 보면 미리 보기 글꼴 어떻게 나오죠? 궁서체요, 이게. 그 다음에 속성 더블 클릭하면 좀 진하게 바뀌었어요. 진하게. 그리고 글자 색은 녹색 계열로 해볼게요. 이렇게. 자, 저는 뭐뭐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글꼴 15. 요거 1번. 그죠? 그 다음에 글꼴 궁서체. 요거 2번.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진하게 요거 해줬고. 그 다음 마지막에 글자 색을 초록색 계열로 바꿨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바꿨네요. 자, 그 상태 다 바뀌셨으면 설정 클릭하시면 돼요. 해보세요. 자, 되셨나요? 그럼 저도 해볼게요. 설정 클릭. 그럼 바로 안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모두 바꾸기를 클릭하면 전체 이 왕자가 다 바뀌겠죠. 자, 모두 바꾸기 클릭. 자, 문서의 끝까지 바꾸기를 44번 했습니다. 문서의 처음부터 계속 찾을까요? 그럼 한 번 더 찾아서 없으면 이렇게 떠요. 더 이상 찾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떠요. 저희가 모두 바꾸기를 클릭했더니 몇 번 바꿨다. 그렇게 뜨고 한 번 더 찾았더니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뜰 거예요. 자, 이렇게 떴으면 확인 클릭하고 나오시면 돼요. 확인 클릭, 얘는 닫기 클릭. 그러면 개구리 왕자 다 바뀌었죠. 이렇게. 그죠? 동화책이 엉망이 됐네요. 공주가 백설공주로 바뀌고 왕자는 개구리 왕자로 바뀌고 엉망이 됐어요. 그죠? 자, 일단 그래서 찾아 바꾸기는 지금처럼 전체 글이 좀 많이 있죠. 이건 한 4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공주 왕자 이런 글이 총 44개나 있었어요. 걔네들을 다 찾아서 우리가 원하는 글꼴, 원하는 크기, 그 다음에 원하는 색깔 이렇게로 다 바꾼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찾아 바꾸기 기능이에요. 여기 찾기 안에서. 자, 이렇게 해서 찾아 바꾸기 기능을 해봤고 그 다음에 요거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 클릭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 그 다음에 바탕 화면에
문서 작성 더블 클릭해서 이 안에다가 동화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두시고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 클릭.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지금 이제 이미 써져 있는 예제를 불러다가 저희가 그 안에 있는 찾아 바꾸기 기능을 이용해서 글들을 좀 바꿔봤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화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 자체가 페이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여러 페이지가 있죠. 그쵸? 그래서 저런 경우 여러분들이 파일을 열어보면 몇 번째 페이지인지 좀 구별이 되면 더 좋겠죠. 그쵸? 그래서 이 한글 안에서는 이렇게 여러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페이지 번호 매기는 그 메뉴가 있어요. 페이지 번호. 그걸 쪽번호 매기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그 메뉴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맨 위에 보시면 파일 편집 보기 이 메뉴 쭉 있으시죠? 이 중에 서식 옆에 쪽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쪽. 보이시나요? 자, 찾으셨으면 쪽을 클릭해 볼게요. 쪽 클릭.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 밑으로 메뉴가 뜨기 때문에 여기 떠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클릭하면 이 삼각형을 클릭하면 메뉴가 밑으로 뜨고 그냥 이 글을 클릭하면 바로 이 아래에 뜨는 거예요. 자, 글을 클릭해서 바로 아래 뜨셨으면 여기에 보면 쪽 번호 매기기라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하시면 되고 여기 삼각형 클릭하신 분들은 요쯤에 있죠. 여기. 그죠? 자, 여기 아까 밑에든 위든 여기든 상관없어요. 다 쪽번호 매기기를 클릭하시면 쪽번호 매기기라는 대화 상자가 떴어요. 저처럼 떴나요? 자, 여기 내용을 좀 볼까요? 처음에 보이는 메뉴가 번호 위치라는 메뉴예요. 이쪽 페이지를 어디에다가 표시를 할 건지. 기본이 아래 가운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위에로 하면 여기에 생기고 왼쪽 하면 여기 생기고 아래쪽 하면 여기 생기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이게 번호 위치예요. 번호 위치. 그래서 아래쪽 가운데로 두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죠. 저희 그 책 같은 거 일반적으로 책 같은 거 보시면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책을 펼쳤을 때 그럴 때 보면 페이지가 안쪽에 이렇게 표기되는 경우가 있고 바깥쪽에 표기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도 여기 선택해 주시면 돼요. 바깥쪽 위로 할 건지 안쪽으로 할 건지. 그죠? 이거는 그런 뜻이고 이렇게 선택해 보면 페이지 표시가 나와요. 저희는 가운데로 할게요. 가운데 아래.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난 번호 없앨 거다. 만들어 놨는데 없앨 거다. 그럼 쪽번호 없으면 뭐 없어지기도 해요. 일단 가운데 아래로 두시고 그 다음에 번호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자, 쪽번호는 기본적으로 1, 2, 3 이렇게 표기되는 경우는 요 첫 번째 메뉴예요. 첫 번째. 근데 이거 말고도 동그라미 1, 2, 3 그 다음에 로마 숫자 대문자 1, 2, 3 소문자 그 다음에 ABC 가나다 이렇게 쭉 있죠. 그쵸? 그래서 원하는 페이지 번호를 내가 골라줄 수 있는데 대부분이 첫 번째 숫자를 많이 쓰니까 자 여기서는 그냥 번호 모양 이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줄표 넣기가 이미 체크가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 페이지 옆에 요거 줄을 말하는 거예요. 줄. 요거를 제가 한번 클릭해서 빼볼까요? 빼면 줄이 없어지죠. 그냥 숫자 1 이렇게만 돼 있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줄지 이렇게 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이 요거 줄표를 넣죠. 그래서 번호 위치는 아래쪽 가운데 번호 모양은 1, 2, 3 숫자 그 다음에 줄표 넣기 이렇게 아마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게 아마 다 그대로 체크가 돼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선택해 놓고 넣기를 클릭하시면 끝이죠. 그리고 지금 화면을 밑으로 이렇게 마우스 위를 내려서
보시면 화면 밑에 1, 그죠? 그 다음에 또 쭉 내리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는 2, 그 다음에 또 쭉 내리시면 세 번째 페이지는 3,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페이지 표시가 되죠. 쪽번호가. 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다 확인해 보셨으면 저희 마지막에 미리 보기 화면 한번 눌러서 전체적으로 한번 또 볼게요. 자, 여기 아까 우리 불러오기라는 단축 클릭해서 문서 불러왔었죠. 그쵸? 요거. 그 옆에 보시면 요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인쇄, 프린터 인쇄 그림 옆에 보면 얘가 미리 보기 화면이에요. 그래서 문서를 다 만들어 놓고 인쇄하시기 전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 요거 클릭해 보면 여기 페이지 표시되어 있죠. 그렇죠? 마우스 휠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내려서 올려서 보실 수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 이게 A4 용지 하나하나마다 출력이 될 텐데, 출력하실 때 용지를 어떤 형태로 출력할지 그 방법도 제가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저희는 이 상태에서 쪽에 편집 용지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우리 편집 용지가 이쪽 클릭하면은 편집 용지라는 메뉴도 여기 있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F7도 눌렀었죠. 그쵸? 자, 오늘은 쪽 그냥 클릭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안 보이네요. 쪽 클릭하시고 맨 왼쪽에 편집 용지를 클릭해 보세요. 요거 그쵸? 우리가 그때 가로, 세로 요거 설명드렸었어요. 그죠? 여기 그 용지 방향은 그대로 두시고 오른편에 보면 제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제본. 이거는 뭐냐면 책 인쇄하기 직전의 모양이에요. 내가 이제 동화책을 만든다. 무슨 뭐 유인물 자료를 만든다. 그럴 때 하나하나 낱장으로 출력해서 주는 게 아니라 10페이지가 되는 거면 우리가 뭐 걔를 찍어서 하나로 이제 묶어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흩어져서 나눠드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본을 이 왼쪽에다가만 스프링처럼 해서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맞쪽이라고 해서 두 페이지를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위쪽에 할 건지,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보이죠. 그 중에서 저희는 맞쪽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맞쪽 클릭. 그러면 여기 아래 보면 이런 식으로 두 페이지가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쵸? 이렇게. 자, 맞쪽 클릭. 그리고 나서 설정 클릭하고 나오시면 돼요. 일단 뭐 변화된 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나서 인쇄하실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보면 프린터 그림 있죠. 요거 프린터 그림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터 인쇄죠. 인쇄 클릭. 지금 뭐 이게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저도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일단 보면 여기에서 뭘 선택해 주시면 되냐면, 저희가 맞쪽으로 했기 때문에 두 개를 작게 모아서 출력을 하면 돼요. 한 페이지에 두 개가 맞쪽으로 보이게. 자, 그래서 뭘로 하시면 되냐면, 여기 보면 기본 인쇄는 한 장씩 그냥 찍는 거고, 여기 보면 모아찍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모아찍기. 자, 모아찍기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두 쪽씩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쪽씩. 그죠? 이미. 근데 여기도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여러 개로 한 페이지에 막 두세 개, 네 개로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작게 출력이 돼요. 작게 여러 장이. 한쪽에 여러 페이지가. 그래서 모아찍기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럴 경우는 대부분 두 쪽씩 위주로 많이 써요. 두 쪽씩. 그래서 여기를
모아치기 클릭하면 두 쪽씩인지를 확인하신 상태에서 인쇄 말고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어떻게 보이나 볼게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양쪽에. A4 한 장에 이쪽, 왼쪽, 오른쪽, 또 왼쪽. 그죠? 5페이지까지 있네요. 그죠? 1, 2, 3, 4, 5 이렇게. 그러면 A4를 5장에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3장에다가 한 페이지에 두 쪽씩 모아서 찍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인쇄하실 때도 지금처럼 저렇게 다른 형태로 인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 페이지 매기는 것까지 하고 요거 일단 저장 버튼 누르시고 10분만 쉬었다가 또 나머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기능을 이용할 거냐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2020년 경복궁 야간 특별 관람, 그 다음에 4월 16일 이렇게 돼 있는 이 글 있죠.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커서 이용해서 글을 쓰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글맵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글자에다 모양도 좀 내고 색깔도 좀 넣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글맵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을 각각 클릭해서 이제 만들어 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보면 요 그림 있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글맵시 기능, 얘는 그림을 넣어서 이 안에다가 그림을 삽입하는 이런 기능을 저희가 배워볼 텐데, 요거는 일단 닫고 지금 여러분들 열려져 있는 창은 모두 닫으시고 한글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한글 더블 클릭. 자, 처음에 하셔야 될 게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그 글을 쓸 때 언제나 열리는 이 빈문서 일은 A4 사이즈로 글이 열리죠. 그쵸?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이 여백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 용지도 바꾸고 뭐 이런 것들 바꾸기 위해서 항상 들어갔던 부분이 편집 용지라는 메뉴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아까처럼 쪽 클릭하시고 쪽 클릭하시고 화면 왼편에 편집 용지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쪽에 편집 용지 클릭. 자, 그럼 지금처럼 뜨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용지 종류가 언제나 A4로 이렇게 열려 있어요. 210에 297짜리로 열려 있는데, 다른 사이즈로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 종류를 클릭하시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용지들이 나오죠. 그쵸? 근데 이 중에서도 나는 내가 그냥 알아서 적당한 사이즈를 지정하겠다 싶으시면 화면 맨 아래에 사용자 정의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사용자 정의 클릭. 자, 이제 종류가 A4에서 사용자 정의로 바뀌었어요. 그죠? 이걸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폭과 길이를 내가 원하는 상태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폭은 그냥 210인체로 그대로 두시고 길이만 요것만 250으로 바꿔볼게요. 250. 자, 여기는 직접 클릭하셔서 위아래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전체가 블럭이 잡히죠. 이 상태에서 250. 자, 길이는 250으로 맞춰주세요. 250 쓰시고 설정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럼 종이가 조금 전체적으로 짧아졌어요. 아까보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글맵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상태에서 글맵시라는 메뉴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위에 보면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입력 클릭하시고, 자, 입력 안에 보면 지금 글자 말고 차트도 넣을 수 있고 표, 그 다음에 도형, 그림, 뭐 여러 가지 메뉴들이 뜨죠. 그쵸? 그래서 이 그 문서 안에다가 어떤 거를 입력할 건지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그 중에 저희는 글맵시라는 메뉴가 있어요. 입력의 글맵시. 자, 입력의 글맵시를 클릭하시면, 자, 여기서 잘 클릭하셔야 돼요. 글맵시에 글을 클릭하면 바로 글맵시 만들기 창이 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모양을 고를 수가 없으니까 글맵시 아래에 삼각형, 역삼각형 모양을 클릭하면 어떤 이미지로 할 건지 이미지 꾸러미가 보이죠. 그죠? 글맵시 밑에 삼각형 클릭. 그 다음에 어떤 걸로 해주실 거냐면 맨 밑에 요거, 여기 밤색 그라데이션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요 모양, 요거를 클릭하셔서, 그럼 모양은 일단 고른 거예요. 모양 고르셨고,
글꼴도 그 모양에 해당되는 글꼴로 지금 바뀌어 있어요. 뭐 HY, 산, B 뭐 이런 글꼴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직접 입력해 주시면 돼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쵸? 여기에다가 2021년 경복궁 야간 특별 관람, 자 이렇게 써주세요. 자, 원하는 대로 내용 쓰셨나요? 자, 2021년 경복궁 야간 특별 관람 이렇게 써주셨으면 설정 클릭하면 끝나요. 이렇게. 됐죠? 그 상태에서 얘네들은 우리가 보통 글자 같은 경우는 글자를 블럭을 잡아서 글자 모양을 바꿔주거나 글자 크기를 바꿔줬지만 글맵시는 이게 하나의 그림처럼 어떤 개체처럼 인식을 해요. 도형이나 이런 애들처럼. 그래서 얘네들을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 글맵시를 클릭하면 주변에 이렇게 조절점이 생기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키워주시면 돼요. 드래그로 크기를 조절해 보세요. 됐어요? 자,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다가 글맵시를 위에다 하나 더 추가할게요. 얘를 좀 밑으로 내리시고, 자, 글맵시를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여기 위에 있는 메뉴 중에 글맵시 요거 삼각형 요 모양 요거를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여기 가나다 중에 밑에서 두 번째 오른쪽 끝에 있는 거 요거 있죠.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얘를. 자, 글맵시에 연한 자주색 그라데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클릭하시면 아까처럼 또 똑같이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고 뜨고 알아서 글자 모양이 한컴 쿨 재즈 B 이렇게 뜨죠. 그쵸? 그 모양에 따라서 이 글자 모양도 바뀌는 부분이라서, 자, 여기다가 5월이니까 5월 21일 하고 물결까지, 물결 이렇게. 자, 이렇게 표기해 보세요. 자, 입력하셨으면 역시 설정 클릭하셔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맞춰 두시면 돼요. 오른쪽 위춤에 이렇게 맞춰 두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셨죠. 그러면 얘도 그림처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글맵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미리 보여드렸던 화면 보시면 이렇게 글이 있었고 이 아래에 그림이 있었죠. 그쵸? 그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글이 저희가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리기 마당, 입력 안에 그리기 마당을 클릭하셔서 이게 입력으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기 마당 여기가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편집에 선택돼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경우는 또 그리기 마당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아까하고 다른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보통 편집 메뉴가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을 열게 되면 이 상태로 열리거든요. 이 상태로. 여기서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입력이라는 곳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표나 차트, 뭐 도형
그림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메뉴가 전부 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리기 마당도 같은 거예요. 자, 입력 상태에서 그리기 마당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중에서 왼쪽에 선택할 꾸러미 안에서 문화유산이라는 걸 찾아볼게요. 문화유산. 이게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메뉴가 조금씩 틀리네요. 그냥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지금 저처럼 모양이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는 잠깐만 미풍양속으로 해볼까요? 그냥 아무거나. 저는 전통의 미풍양속으로 들어왔어요. 아니면 여기로 가볼까요? 저희가 그리기 조각에서 주로 했었죠. 그쵸? 그리기 조각도 있고 그 옆에 보면 공유 클립 아트 이것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 찾기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다운로드가 다 되신 분들은 여기 공유 클립 아트에도 선택할 꼬라미들이 쭉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들어와 봤더니 이게 다운로드 받은 내용이 없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셔도 되고 저희는 그리기 조각에서 전통 미풍 양속으로 그냥 진행할게요. 자, 여기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물건도 괜찮고 여러 개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미풍 양속 중에 그냥 사물놀이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림 넣는 방법만 아시면 되니까. 자, 도형 그리듯이 지금처럼 드래그 하셔서 그리시면 되고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옮겨서 맞춰 보세요. 전 이렇게 그렸네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셨어요? 지금 보면 5월 21일과 얘는 글맵시 기능. 그 다음 밑에 있는 그림은 그리기 도구 상자에서 저희가 그렸던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문서를 한번 꾸며봤고 이젠 조금 복잡한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복잡한 거. 자, 이제 보통 우리가 전단지나 뭐 이런 거 만들 때 홍보지, 전단지 이런 거 만들 때 그냥 밋밋한 글자 모양 크기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글맵시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기능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모집 전단지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클릭하셔서 글맵시라고 저장해 보세요. 글맵시. 자, 바탕화면 문서 작성 안에 글맵시라고 저장할게요. 글맵시 쓰시고 엔터 치면 얘는 저장이 되고. 자, 저희는 이 상태에서 그냥 새 문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여기 흰색 종이 클릭하면 새 종이가 열리죠. 여기 흰색 종이. 화면 왼쪽 여기 그림을 클릭하시면 저처럼 빈 문서가 하나 나와요. 새로. 자, 이번에도 또 닫혔네요. 이번에도 이제 글맵시 이용해서 모집 안내, 컴퓨터 교실 모집 안내문 요걸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처음에 저희가 아까도 첫 번째 글자 글맵시로 저희가 입력했듯이 이번에도 글맵시를 이용해서 제목부터 넣어 볼 텐데 입력이라는 메뉴 클릭하셔서 자, 이번에는 아까 우리 글맵시 할 때 요거 삼각형 클릭해서 이 안에 내용이 뜨면 뭐 파란색이니 뭐 이런 색깔을 골라줬잖아요. 이번엔 직접 이거를 클릭해서 한번 설정해 보는 걸 해볼게요.
자, 글맵시 글을 클릭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떠요. 아까 우리가 했던 거는 글맵시 밑에 이 삼각형을 클릭해서 이런 모양을 직접 골랐는데 이런 모양들은 한계가 있죠. 딱 요 안에서만 골라야 되기 때문에 글자 색도 그렇고 그래서 글자 색 아니면 폰트, 글자 모양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주려고 하면 이 위에 글을 클릭하셔서 글맵시 만들기 창이 뜨면 여기다 내용부터 입력해 볼게요. 자, 컴퓨터 교실 모집 안내라고 써보세요. 자, 쓰셨나요? 자, 아까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바로 설정했는데 이번에는 여기 밑에 보면 직접 원하는 폰트로도 바꿔보고 글맵시 모양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폰트 클릭하셔서 HY 시리즈 한번 찾아볼까요? HY 헤드라인. HY 헤드라인을 찾아보세요. 한 중간쯤에 스크롤바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HY 헤드라인 M. 자, HY 헤드라인 M을 골라주시고 골랐죠? 내용 쓰시고 폰트 골랐어요. 그 다음에는 글맵시 모양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뭐가 있는지. 자, 클릭. 자, 보시면 기본적인 모양이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다양한 모양들이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도형 모양 안에 글자들이 이제 표기가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 어떤 모양으로 만드실지 골라주시면 돼요. 여기서. 자, 저희는 어떤 걸 고를 거냐면 맨 왼쪽 요거를 골라볼게요. 맨 왼쪽 밑에서 네 번째 요거. 자, 이거를 클릭하세요. 클릭. 그리고 설정 한번 해볼까요? 자, 설정 클릭하면 이렇게 아까 골랐던 도형 모양과 그 글자 모양으로 지금 글맵시가 만들어졌죠. 자, 얘도 좀 크게 키워보세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여기 기본적으로 색상이 파란색이죠. 그쵸?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 글맵시 골랐을 때 글맵시라는 안에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색깔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얘네들 고르는 거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하기 싫어서 이 폰트나 이 모양을 하기 싫어서 저희가 글을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원하는 대로 했는데 여기는 색깔도 직접 지정해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해진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원하는 색깔로 바꿔보도록 할 텐데 일단 얘를 클릭하셔서 더블 클릭해 볼까요? 더블 클릭. 글맵시를 더블 클릭하셔서 객체 속성으로 들어오세요. 객체 속성. 여기서도 크기를 조절해 주실 수는 있어요. 우리는 지금 드래그해서 이걸 키웠는데 이거 한번 똑같이 맞춰 볼까요? 그런 크기를. 자, 고정값, 여기 너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143 정도로 맞추고 143 높이는 34 너비는 143 높이는 34로 했어요. 지금. 그리고 할 게 뭐냐면 얘네가 일반 글이 아니고 객체이기 때문에 클릭하는 대로 움직여요. 움직이고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하는 대로 움직이죠.
그럼 우리가 다른 무언가 글을 쓰려고 하면은 이렇게 밀려버리거나 아니면 너무 붙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렇게 글과 그림이 같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 글을 글자처럼 취급하게 되면 알아서 글자 간격도 가운데 정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글자처럼 취급도 선택해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글자처럼 취급.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 기본 옆에 보시면 선, 여기 선으로 들어왔어요. 선 클릭해 보세요. 선으로 들어와서 이 글자 테두리에 선을 넣을 건데 지금은 선 없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 주변에 선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뭘로 해주실 거냐면 자, 종류, 선의 종류를 첫 번째 선 없음 밑에 실선으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굵기를 0.0이면 선 안 보여요. 굵기를 0.5 정도로 해보세요. 색은 검정, 종류는 실선, 그 다음에 0.5mm 이렇게 해줬어요. 지금 검정, 실선 0.5 이렇게 되신 분들은 설정 클릭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는 글자 여기 옆에 이 글맵시 옆에 클릭하시면 커서가 있어요. 이렇게 앞뒤로. 그쵸? 그래서 문단 모양 가운데로 이렇게 바꿔주면 바뀌어요. 글자처럼 취급이 됐기 때문에. 자, 여기 글자 주변에 검정색 테두리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색깔도 한번 바꿔볼까요? 색깔도 다시 얘를 더블 클릭, 글맵시를 더블 클릭하시면 객체 속성 창이 또 뜨고 이번에는 선 옆에 채우기를 클릭해 볼게요. 채우기. 지금 여기로 들어왔어요. 됐죠? 자, 우리 아까 그 별 모양 그렸을 때 그라데이션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라데이션 한번 해볼게요. 자, 그라데이션 클릭. 자, 아까는 유형 안에서 우리가 색깔을 골라줬는데 우린 직접 시작색과 끝색을 이번에는 직접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시작색은 흰색으로 그냥 두시고 끝색을 클릭하셔서 저희 지금 이 색상 자체가 오피스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를 기본으로 바꿔주시면 색상표가 좀 바뀌어요. 기본, 오피스가 아니고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좀 색상표의 색이 좀 바뀌었으면 파란색 계열로 제가 좀 색을 볼게요. 첫 번째 걸로 할게요. 파란색 요 첫 번째 걸로 선택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라데이션 안에 시작색은 흰색, 그 다음에 끝색은 파란색 계열로 지금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골라주실게요. 이제 아까는 유형 안에서 우리가 하니바람이니 이런 걸 골랐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유형 다른 것들을 지금 손으로 안 댔었죠. 그쵸? 근데 지금처럼 직접 색을 골라주고 그랬을 경우에는 유형을 수직으로 할 건지 수평으로 할 건지를 골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평으로 한번 골라볼게요. 수평. 어떤 모양인지 한번 직접 볼게요. 수평. 수평을 선택하면 여기 오른쪽에 이걸로 아예 선택이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로 색깔이 바뀌는 거고 수직은 왼쪽 오른쪽으로 색깔이 바뀌는 게 수평이에요. 수직이에요. 그래서 수평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까지 고르셨나요? 시작색, 끝색, 유형은 수평. 자, 여기 골라주신 상태에서 그냥 설정하지 마시고 그 옆에 보면 글맵시가 또 있어요. 글맵시 클릭. 우리가 여기 뭐에 주로 들어왔냐면 보통 글자 내용을 편집할 때도 일로 들어오시면 돼요. 저희가 아까 골랐던 내용들을 쭉 한번 훑어보면 글맵시의 내용은 이렇게 쓰고 글자 모양은 HY 헤드라인 M을 골라줬고 그 다음에 글자 모양 아까 이런 형태로 도형 골랐죠. 그쵸? 클릭해서 그 다음에 뭐를 해주려고 하냐면 그림자를 넣으려고 해요. 이 글자 주변에 그림자를. 그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림자를 고를 텐데 그림자의 비연속을 선택을 해주세요. 비연속. 됐나요? 그리고 그림자 색도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골라주실 수가 있어요. 색을 클릭해서 회색 조금 뭐 그림자니까 회색에 적당한 거. 여기 검정 라인에 한 두 번째 거 정도로 선택해 볼까요? 두 번째 거 정도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 그림자가 보통 다른 기능에서는 연속, 비연속 이렇게 뜨기도 해요. 근데 지금 글맵시에서는 비연속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글자와 그림자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상태로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채로. 제 거 한번 잠깐 보세요. 떨어져 있는 채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X 위치와 Y 위치가 10%로 지금 현재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원래 글자와 그림자가 너무 떨어져 있는 케이스로 지금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이 글자와 그림자가 좀 가깝게 붙어 있게끔 설정을 하려고 하면 아까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에 X 위치와 Y 위치의 수치를 작게 해주면 본문과 그림자가 좀 붙어요. 그래서 10이 아니라 1%씩 할게요. 1. 자, 여기 글맵시 창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한 행동은 그림자의 비연속, 그 다음에 색깔 좀 흐린 회색으로 골라줬고 X 위치와 Y 위치를 각각 1%, 1%로 지금 바꿔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설정 한번 해보시겠어요? 설정 클릭.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낫죠? 그죠? 좀 가깝게 붙어 있으면서 입체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자, 되셨으면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뭘 만들 거냐면 글맵시를 하나 더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글맵시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입력의 글맵시를 클릭할게요. 입력의 글맵시 클릭. 이번에 내용이 좀 길어요. 잠깐 제가 쭉 쓰고 보여드릴게요. 자, 저처럼 이렇게 쓰시는데 세 줄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성동구청은 아닌 것 같다. 성동구라고 쓸게요. 성동구에서 함께하는 컴퓨터 교실, 미래로의 컴퓨터 세상 이렇게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얘를 쓰실 때 쭉 한 줄로 쓰시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엔터, 그 다음에 컴퓨터 교실 엔터 이렇게 쳐서 세 줄로 써보세요. 세 줄로 천천히 쓰세요.
자, 일단 요거 다 못 쓰신 분들은 뭐 1111 이렇게 해서라도 세 줄을 일단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이 함초롱 바탕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원하는 폰트로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를 클릭하셔서 아까와 같이 HY 헤드라인 M을 선택해 볼게요. 자, 요렇게 됐어요? 고르셨어요? 자, 고르셨으면 또 이번에 글맵시 모양도 한번 골라줘 볼 텐데, 자, 여기 클릭해 볼까요? 글맵시 모양 클릭.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도형 모양을 선택해 주면 좋긴 하겠지만 이번에 좀 내용이 많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차피 쓰게 되면 두세 줄로 이제 그 모양이 나타날 것 같고, 다른 형태로 한번 해볼 텐데, 저희는 요거 세 줄짜리를 해볼게요. 요거 원형 세 줄 원형 1 요거를 한번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설정 클릭. 이렇게 되네요. 자,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하셨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많은 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동구에서 함께하는 컴퓨터 교실, 미래로의 컴퓨터 세상, 이런 식으로 세 줄로 지금 하나, 둘, 세 줄로 지금 원형 형태로 지금 만들어진 상태고, 자, 저걸 좀 바꿔볼게요. 이제 자,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들어오세요. 개체 속성. 자, 그럼 글맵시 말고 맨 앞에 기본 탭을 클릭하세요. 기본. 자, 이런 원 모양 같은 경우는 위아래가 좀 어때요? 크기가 똑같아야 원형, 그러니까 정원 모양으로 만들어지겠죠. 좀 지금 길다랗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비와 높이 부분을 똑같은 크기로 해줄 텐데 52, 52로 해볼게요. 52 입력하시고 탭 눌러서 52. 탭키는 지금처럼 클릭하실 필요 없이 한 번만 처음에 써주시고, 탭키 누르면 커서가 이쪽 계속 이동을 해요. 그래서 52, 52 직접 입력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색깔도 바꿔볼게요. 파랑이 아니라 다른 색. 지금 기본 탭에서는 저희가 색상만, 크기만 지금 바꿔준 상태고, 이번에는 채우기를 클릭하셔서 그라데이션이 아니고 면색을 그냥 할 거예요. 자, 여기를 클릭해서 이번에는 오피스에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오피스. 기본 말고 오피스. 이 옆에 있는 역삼각형을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 테마표가 쭉 뜨죠. 그죠? 그 중에서 저희가 보통 기본 오피스에서 왔다 갔다 쓰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피스에 선택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이 중에서 주황색을 클릭해서 선택할게요. 주황색 클릭.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글맵시 한 번만 클릭 더 해볼게요. 글맵시 클릭. 여기서는 우리가 뭐를 해줄 거냐면 문단 정렬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아까 내용도 써봤고, 그 다음에 글자 모양도 바꿔봤고, 그 다음에 글맵시 모양, 그 다음에 그림자까지 해봤죠. 그쵸? 그래서 문단 정렬을 해볼 텐데 지금 현재 기준에 왼쪽 정렬로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얘를 가운데 정렬로 바꿔줄 거예요. 자, 여기서 가운데 정렬 클릭하시고 설정해 볼게요. 어때요? 이게 사이즈가 위아래가 똑같다 보니까 조금 훨씬 보기가 좋죠. 그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시면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글자 모양들을 정확하게 가운데에 위치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금 더 깔끔해 보이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얘는 어디다 둘 거냐? 그냥 밑으로 좀 내릴 거예요. 좀 밑에 아래에다가 이렇게 한번 옮겨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가운데 비어 있잖아요. 여기다 그림도 좀 채워보도록 할게요. 아까 배웠던 내용들 계속 하는 거니까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편집 탭, 지금 편집 탭에 선택되어 있으시면 이 상태에서 여기 저장되어 있는 그림 불러올 거예요. 자, 그림 클릭하시면 또다시 그림 보이시죠? 그림 클릭하시면 돼요. 그림. 자, 저희 예제의 그림이 있는 것 같아서 일로 들어와 봤는데 왼쪽에 찾는 위치 왼쪽을 일단 바탕화면으로 바꿔두시고 바탕화면 그 다음에 문서 작성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준비 파일 더블 클릭하세요. 준비 2번 하셔서 지금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것 중에 준비 파일 안에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여기 보면 컴퓨터라는 그림 있죠? 컴퓨터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하는 모습인데 자, 요 그림을 한 번만 클릭하시고 설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거예요. 자, 한 번만 선택해 주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 문서의 포함 그죠? 그 다음에 글자처럼 취급할 거예요. 그래야 아까 그 제목이랑 이 그림이 흐트러지지 않게 딱 정렬을 하거든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서의 포함을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그림을 그냥 포함하지 않은 채로 만들었으면 내 화면에서는 보여요. 내 컴퓨터에서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문서를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전달을 했을 경우에는 문서에 포함을 안 시켜 놓으면 그림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림을 문서에 포함시킬 때는 이렇게 문서에 포함이라는 걸 꼭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림과 글맵시와 글과 여러 가지 개체들이 막 섞여 있는 문서에서는 반드시 각각 글자처럼 취급을 해 주셔야 순서대로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을 클릭하시면 마우스로 크기 지정이 자동으로 비활성화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희는 문서에 포함 글자처럼 취급만 선택했어요. 그 상태에서 넣기 클릭 한번 해볼게요. 넣기 클릭 자동으로 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제목과 이 컴퓨터 할아버지가 너무 지금 붙어 있어서 지금 그림 왼쪽에 보시면 할아버지 그림 왼편에 보면 여기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죠? 저 상태에 엔터를 하나, 둘 이렇게 좀 내려볼까요? 너무 내리신 것 같으면 여기 위에다가 커서 두시고 딜리트 키로 해서 올리시면 또 올라와요. 엔터 키의 흔적 때문에 얘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엔터 쳐줬다가 지워줬다가 하시면 적당한 크기로 이동이 될 거고 얘랑은 글자 모양처럼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이 안 돼요. 얘도 글자처럼 취급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문서를 좀 이렇게 글을 좀 표현을 해볼 텐데 이번에 글을 쓰려고 하기 위해서 일단 엔터키 할아버지 그림 컴퓨터 그림 오른쪽에 커서 두시고 엔터를 두 번만 쳐볼게요. 그 다음에 편집에 보시면 도형이라고 있죠. 도형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 안에 글상자라는 게 있어요. 가로 글상자, 세로 글상자.
그래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바로 그냥 글상자를 이용하시게 되면 도형 안에 글을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가로 글상자를 클릭하시고 쓰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되셨죠? 크기는 그냥 적당한 크기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아직 글자처럼 취급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동이 돼요. 적당한 위치에 두시고 얘 색깔 좀 바꿔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채우기에서 면색을 노란색 계열, 이번에는 기본 테마에서 한번 해볼게요. 노란색 계열을 뭐 마음에 드시는 거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노란색 계열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선으로도 넘어가요. 선 채우기는 노란색 계열, 선에서는 종류를 선없음으로 할 거예요. 선없음 클릭. 그리고 설정 클릭. 이렇게 되면 지금 노란색으로만 되어 있고 지금 커서가 있기 때문에 이 글상자 안에 커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빨간색 점선은 투명선이라 출력할 때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커서 깜빡대고 있죠. 여기에다 숫자를 좀 넣어 볼 거예요. 숫자. 편집 클릭하셔서 우리 지난번에 문자표라고 해서 넣어봤었죠. 그쵸? 별 모양이라 이거 넣어봤었죠. 그쵸? 이 문자표를 클릭하시면 기존에 썼던 원문자도 있을 거고 저처럼 이런 원문자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문자표를 클릭하셔서 문자표 입력창이 떴죠. 그죠? 문자표 입력창이 뜨셨으면 사용 문자표, 유니코드 문자표 이런 거 다 말고 한글 문자표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면 왼쪽에서 정각기호 원을 선택해 주세요. 정각기호 원, 한글 문자표, 정각기호 원. 요 스크롤바 위치 좀 확인하시고 정각기호 원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요거 선택했더니 오른편에 동그라미 기억, 뭐 동그라미 가 이렇게 보이시죠? 조금 더 내려보시면 동그라미 1, 2, 3, 4, 5, 6, 7, 8, 9 있죠? 이 중에서 1을 선택하고 넣기를 하시면 동그라미 1이 들어가요. 만약에 저렇게 넣었는데 다른 걸 넣고 싶다. 그러시면 다시 지우고 이번에 다른 모양 넣어볼게요. 지우시고 다시 문자표, 또 문자표. 자, 이번에는 원 말고 정각기호 일반으로 들어갈게요. 일반. 정각기호 일반 들어가셔서 여기 마름모 모양, 채워져 있는 마름모 모양을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일단 선택하시고 넣기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내용 써주는 거죠. 컴퓨터 교실 안내문이니까 뭐 일시 2021년 이렇게만 쓸게요. 잠깐 제가 먼저 쓰고 보여드릴게요. 글자 모양이 언제나 함초롱 바탕 기본 글꼴이라서 저희는 맑은 고딕 그 다음에 13포인트 오픈 타입 글꼴로 클리어 타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힌팅 정보가 들어있는 한글 글꼴로 산돌 커뮤니케이션이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배포했습니다. 색 글꼴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설명을 간단히 해주는데 지금 맑은 고딕이라고 했더니 지금 설명해 주죠. 자,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이런 걸 여러 개 뭐 일시 언제, 장소 언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상태에서 얘를 선택하시고 내용은 나중에 쓰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이 도형을 글상자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키를 동시에 눌러서 우리 지난번에 책갈피 만들 때 해보셨죠? 그죠?
똑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줄무늬 모양 만들 때 쭉쭉쭉쭉 복사해서 넣었는데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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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만 해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됐죠? 그 다음에 얘네 간격을 지금 드래그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고 다 틀리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클릭 그 다음에 Shift 누른 채로 나머지도 선택을 다 해주세요. 이렇게. Shift 누른 채로 전체 도형을 선택하시고 됐나요? 지금 이 상태에서 도형이 선택됐기 때문에 이 모양이 도구 옆에 새로운 모양이 생겨 있어요. 지금 이거 여러 개 도형 선택했을 때 보이는 거죠. 그죠? 얘 다 선택하시고 여기 도형 편집이에요. 여기 도형 편집을 클릭하셔서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기억나시죠? 이 맞춤 메뉴에서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하면 위아래 이 간격이 요 간격이 똑같아지는 거겠죠. 그쵸? 자, 맞춤의 세로 간격 동일하게 클릭하면 촥 하고 맞추죠. 첫 번째와 마지막은 움직이지 않고 그 안에서 알아서 간격들을 조절을 해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글맵시 있죠.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보이잖아. 그쵸? 이 뒤에 있는 글맵시를 잘 클릭해 선택해 보시겠어요? 지금 여기 안에 각각 해당되는 내용들을 넣어주면 좋은데 이제 이렇게 그냥 복사하는 걸로 두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글이 짧으면 얘 선택해서 이렇게 좀 줄여도 보고 그냥 두셔도 상관없고 이렇게 줄이셔도 상관없어요. 자, 저는 밑에 두 줄만 좀 줄여봤어요. 이 글이 보이게 좀 줄여볼까요? 뒤에 글맵시가 보이게. 자, 선택해서 조절점에다가 맞춰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얘가 좀 보이네 이제. 그죠? 자, 이렇게 보이셨으면 얘가 좀 앞으로 나와야겠죠. 그쵸? 그러면 얘를 클릭해서 글 상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면 맨 앞으로, 맨 뒤로 이 순서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맨 앞으로에서 맨 앞으로를 클릭하면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이유는 자, 얘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이럴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얘가 지금 어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 나오고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요걸 체크해 주시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선택한 이 나비가 지금 선택된 개체고 이 나비가 글 위로 올라오겠다. 아니면 이 나비 모양이 글 뒤로 밑에 깔리겠다. 이렇게 두 가지 메뉴가 또 있어요. 순서를 바꿔도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개체 속성 들어와서 본문과의 배치를 바꿔주시면 돼요. 얘로 바꿀게요. 앞으로 나왔죠. 그쵸? 조금 더 밑으로 내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요거를 저장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홍보지라고 저장해요.
홍보지로 저장해 놓고 저장 클릭해서 일단 저장을 해 놨고 제가 미리 보기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여기 바깥에 배경무늬 하나만 넣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쪽 들어가셔서 쪽 클릭하시고 쪽 테두리 배경을 아이고, 닫혔네요. 자, 닫히기도 했고 저희 시간이 다 됐어요. 자, 다음 시간에 그러면 지금 아까 홍보지를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저장하길 다행이네. 그죠? 이걸로 만들었는데 요거 상태 그대로 두시고 요거 다음에 배경 그림, 쪽 테두리 배경에서 전체에다 배경 그림 넣는 것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5회차 문수학습 기초는 여기까지 마치고 저희는 석가탄신일 지나서 목요일 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어요.